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레터 이영락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대비해가지고 반등폭은 좀 더 컸어요. 2,422포인트에 마무리됐고 플러스 0.84%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방직터 아래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은 나왔는데요. 근데 여전히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전일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는 좀 더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또 확인 이후에 들어오려고 하는 매수 물량도 좀 증가하는 흐름은 보여주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완벽하게 반등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시장은 조금 더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생각의 깊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시장 수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 선물 사줬지만 현물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매수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량이 없었던 것처럼 뚜렷한 매수 주체 또 매도 주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고 미 시장의 조정도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다우는 뭐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됐고 약간의 약보합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의 강도가 좀 더 깊었죠. 마이너스 0.72%. 그 영향으로 기술주 진영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대만 가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70으로 마무리됐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주 진영이 높다 보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그래도 오늘 뭐 상해가 돌아섰고, 그리고 항생과 니케이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영향을 코스피는 어느 정도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돌았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의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일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를 리밸런싱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약간은 무겁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잔파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분봉상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죠. 상승 출발했다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11시 30분부터 바닥을 찍고 쭉 올리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조금 무겁게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막 쫓아가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할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255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 사이에 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이 갭을 메우려는 구간부터는 포트의 리밸런싱이나 주도주의 전환 아니면 현금화 이후에 대응 전략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식품 가격의 상승이었잖아요. 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전일자에도 천연가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왔죠. 그 배경은 이제 그 빨간색 DMI 플러스 DI 플러스 선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방지턱 안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흘러내릴 경우에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WTI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인 방지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니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를 또 끌어올릴지 그 여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즉 결론, 엉덩이가 무겁게 너무 잔파동에, 시장이 장중에 잔파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포트에 대한 전략, 현금화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특징주는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국가의 에너지를 너무 기대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와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유발될 수 있다는 논리와 등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OCI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광의 대표주자 OCI. 오늘 7% 정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 추세가 살아있었고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OCI랑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일부 정리하면요,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OCI가 좀 갭이 떠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규로 진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단타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SDN 이런 종목들 이제 가볍지요. SDN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 참 좋은 종목이다. 짧고 빠르게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런 종목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또 폭력이 이제 굉장히 셌습니다. CS 윈드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태양광 대비해서 조금 협소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서서히 거래량에 동반되면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CS 베어링 관계사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일부 기대 심리가, 또 실적도 받쳐주거든요. 이쪽은 실적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욕구가 커지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강 M&T라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주를 2조 원 정도 따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이상 이제 앞으로 계속 따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하부 구조물 공장 가동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의 해상, 그러니까 풍력은 해상의 답이거든요. 풍력 해상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앞으로 한 5년 동안 6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해상 풍력 쪽이.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상강 MNT 뭐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동국 SNC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니스 뭐 이런 것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강 MNT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이제 올려놓고 쉬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2년 동안 계속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들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에서 서서히 시장은 돌아서는데요. 아직까지 불안하고 그럴 때는 지켜보는 관망세의 흐름이 필요하다. 너무 빠른 판단보다는 엉덩이가 무겁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